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드IT의 후디 카메라 매니아 후디씨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저는 원래는 캐논파였다가 이 카메라로 브랜드를 바꾸게 됐죠. 바로 소니의 A7M4 카메라입니다. 자, 요거랑 뭐 조금은 좀 옛날 카메라긴 하지만 FS5라는 조금 더 큰 카메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에 대한 장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M3 굉장히 혁신적인 카메라였죠. 막 시장에 판도를 바꿔놨던 카메라였다면 그 A7M3의 DNA를 있는 바로 후속작인 A7M4, 이 카메라는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2년 정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카메라는 맞습니다만 뭐 시장의 판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좋은 카메라는 맞다. 자, 이 카메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빠밤. 자, 일단 장점들부터 한번 나열해볼게요. 일단 화소 자체는 3300만 화소죠. 자, 전작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고, 하지만 요즘에 풀프레임의 3300만 화소가 고화소 바디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일반 분들에게 3300만 화소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고화소인가? 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삼성에서 막 1억만 화소 이렇게 냈기 때문에 사실 그 화소랑 이 화소 조금 다르긴 하죠. 이미지 센서가 큰 상태에서 3300만 화소랑 이미지 센서가 요만큼 있는데 1억만 화소랑 워낙 차이가 다르니까요. 그거는 이제 뻥튀기 화소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는 풀프레임을 다 사용하는 3300만 화소.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소라는 거는 영상을 촬영할 때랑은 크게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우리 4K라든지 FHD라든지 뭐 비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보지 화소를 굳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화소 자체는 사진에서 볼 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00만 화소라고 하시면은 상업적으로 사진 촬영하기에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진 같은 경우는 연사는 뭐 초당 10프레임 정도, 전자로 했을 때는 초당 뭐 최대 30장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은 더 이상 큰 장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소니에서 최초로 A9에서 글로벌 셔터를 지금 적용을 해버렸죠. 지금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는 초당 촬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셔터 스피드라든지 뭐 플리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지금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셔터가 있냐 없냐 이 유무를 좀 많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글로벌 셔터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A9 저도 한번 꼭 써보고 싶네요. 그 글로벌 셔터. 자, 그리고 소니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오토포커스가 있습니다. 요거 759개 위상차 검출이 되죠. 그리고 대비 컨트라스트는 425개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토포커스는 거의 뭐 믿고 맡겨도, 사람 찍을 때는 믿고 맡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제가 2년 정도 써보면서 제가 뭐 한번 물리적으로 충격이 한두 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와리가리 트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모든 카메라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지만 요것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찍을 때는 제가 요거 첫 영상 오징어 포켓 찍었을 때도 포커스가 나가는 것처럼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뒤에 보시면은 막 사람 얼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간 것 같고, 뭐 1인 이렇게 찍는 사진 영상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하지만 사람이 없는 사물을 찍을 때는 포커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오토포커스가 좋은 소니라도 내가 항상 확인하면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죠, 영상. 이 A7M4를 사용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A7M4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영상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사진도 3300만 화소로 굉장히 좋고, 영상 같은 경우도 4K, 4K죠. 422 10피트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 쪽으로도 거의 손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프레임인 120프레임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60프레임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거. 대신에 60프레임 됐을 때는 이제 슈퍼 35mm로 조금 크롭은 됩니다. 하지만 이 크롭이 된다는 거를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멀리서 내가 조금 당겨서 찍어야 된다 할 때 오히려 약간 망원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환경에 따라 잘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뭐 손 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하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5.5 스탑 정도 바디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렌즈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이제 손떨방이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2년간 써보면서 손 떨림 방지를 스탠다드로 주로 사용하는데, 삼각대 없이 짐벌 없이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손떨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나소닉의 손떨방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오즈모 포켓3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짐벌 자체가 단련하고 하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LCD A7M3가 굉장히 혁신적인 바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스위블로 바뀌었죠.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도 이 스위블을 정말 넣어주지 않았었어요, 잘. 그런데 이제 A7M4 시리즈부터 이제 스위블 액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은 스위블 액정을 거의 차용하기 때문에 촬영하시는데 로우 앵글이라든지 다양한 화각을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더 편리해졌습니다. 요거는 걱정 이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요. LCD 화소수 같은 경우도 236만 화소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보거나 할 때도 결과물과 내가 보는 화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A7M3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너무 구려가지고 와, 이거 정말 이렇게 찍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질이 너무 구렸어요. 근데 찍고 나서 보면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었다면 지금 시리즈부터는 그런 괴리감은 전혀 없는 LC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디자인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소니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A1, A9, A7 이런 거 다 갖다 두면은 뭐가 뭔지 잘 구분 가지 않을 정도로 무게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전작과 굉장히 비슷하고, 무게 같은 것도 정작하고 한 8g 그 정도밖에 차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4가 들어오면서 소프트 스킨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죠. 소프트 스킨, 저, 중, 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고로 세팅해 두시면은 너무 이제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저나 중간 정도 잡고 이제 촬영을 하시면 피부가 뽀얘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정말 환영하는 기능이죠. 다른 바디들도 이런 기능을 많이 넣어주시고, 이제 휴대폰에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의 기능들을 빨리 많이 차용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 시장에서 빨리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색감이 예전에는 카메라별로 우리 색감을 많이 나눴잖아요. 캐논 색감이 있고 뭐 소니 색감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니 색감은 뭐 생생하다, 차갑다, 이제 캐논의 색감은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색감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소니 같은 경우도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이 자체 색감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따뜻한 색감, 감성 있는 색감, 뭐 소프트 하이키라든지 뭐 I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감성 있는 사진, 인스타 사진 그냥 보정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촬영해서 바로 올려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들의 눈에 이제 굉장히 평균을 맞춰주는 그런 고퀄의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 같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로파일로 촬영하겠지만 로파일을 굳이 촬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JPEG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색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니도 더 이상 색감 가지고 뭐 너무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M4 같은 경우는 A7, M3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듀얼 메모리 슬롯, 요거는 상업적으로 촬영해야 되는 바디라면 듀얼 메모리 카드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듀얼 메모리 카드는 기본적으로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큰 행사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굳이 두 개를 다 동시 녹화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요거는 뭐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다이얼들이 많아요. 요거 지금 렌즈 같은 경우는 2470 GM2 렌즈를 쓰고 있는데, 여기도 커스텀 다이얼 버튼이 두 개가 있고 다양하게 버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는 좀 단순하죠. 이제 A로 시작해서 최상위 기종인 A1, 그 다음에 A9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내려오면서 A7 시리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7 시리즈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A7S, S가 붙어 있는 거는 영상에 특화된 바디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특화된 바디가 또 있습니다. A7R, R이 붙은 거는 또 사진에 특화된 고화소의 바디가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를 섞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바로 A7M 시리즈입니다. 적당한 고화소와 영상 스펙을 동시에 넣어준 바디가
바로 이 A7M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 시리즈 밑으로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들고 당겨라 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7C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SR MC 이렇게 나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M 모델입니다. 자, 이때까지 장점을 쭉 다뤄봤고요. 2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썼습니다. 이거를 계속 쓸 거냐? 저는 계속 쓸 겁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요. 거의 뭐 얘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카메라는 너무 커서,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좀 있는 촬영일 때는 들고 가지만 다른 화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만, 간단한 촬영들은 얘로 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FX3, FX6 이런 것들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저의 장비병의 말미암아 생기는 욕망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상업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당연히 상업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100% 가능하죠. 자, 영상 가능한가? 영상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가능해요. 하지만 얘를 켜놓고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는 메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서브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얘기할 건데요.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점들 다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발열. 이 카메라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데 발열 경고등 뜨면서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 발열 경고등을 고로 세팅해주고 나서는 이 발열 경고등 뜨는 게 조금 많이 현저하게 줄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조금 더운 날씨에 좀 장시간 촬영하면은 발열 경고등이 뜹니다. 그럴 때는 붙여둔 LCD를 여셔야 돼요. 일단은 수입을 여신 다음에 이 판때기 부분을 후후 부시던가 아니면은 펜을 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장시간 촬영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짧게 촬영을 해야 된다, 뭐 인서트용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 고퀄리티 색감 좋은 이런 것들을 짧게 촬영한다, 뭐 유튜브 정도 촬영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업적으로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장시간 찍어야 되는 상업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는 있다. 불안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은 모두 이 카메라로 촬영한 거고요. 제가 푸디파크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가시면은 뭐 굳이 로고 촬영하지 않고 기본 크리에이티브 룩에 있는 색감으로 세팅해서 촬영한 그런 음식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거 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날 좋은 날에 요거 가지고 또 밖에 야외 스냅 촬영을 또 갔다 왔습니다. 결과물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기본 색감 그대로 두고 촬영했거든요. 로우 파일과 JPEG 촬영 동시에 해서 혹시나 JPEG 사진의 그 색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보정하려고 했는데 기본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굳이 로우 파일 가지고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색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채널이 정체되어 있죠. 왜냐? 제가 영상 안 올려서 그렇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한번 맺은 인연 놓지 않고 잘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 늦지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영상 가져올 테니까 최소한 구독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